자, 이번 시간에는 15주차이면서도 세 번째 시간이니까 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그동안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화이팅 합시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신금의 용도. 신금은 유술월령이에요. 그 유술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6월, 그쵸? 6월하고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금이 당령이죠. 팔품으로 유술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유 중에 신금하고 술 중에 신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추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6월 추분 이후에서 술월까지 태어나신 45일 요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신금이 당령이 됩니다. 유술품의 신금, 당령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술 중에는 지장간의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금 당령에는 이 정화와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금 당령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신금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이 신금은 상품이라고 했어요. 물건이고 최고의 고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능력을 이 신금 당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개인적 능력을 이미 자기는 완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 자체도 상품화 시켜서 제품의 성능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신금 당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유술 원령은 그러기 때문에 검열, 감수, 심사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 등급관리, 상품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에 속한다. 신금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신금은 남이 보는 나의 가치이다. 남이 이 신금을 보는 이 신금의 가치라는 거죠. 이 가치는 가격과 신용도를 의미하고 남에게 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이렇게 하면 지지신금인 줄 알고 혹시 착각할지 모르니까 잠깐 한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음, 이 신금이죠. 신금. 어,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단단하고 작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다음에 예, 굉장히 예리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어, 이 신금이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놨네. 이 신금이 에, 정화를 봐야 되는데, 그쵸? 신금이 정화를 봐야 되는데 병화를 보게 되면 어, 자기의 절대 가치를 더 높게 상향 조정시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화극금인데 이 화극금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찬 기운을 따뜻하게 녹여서 물로 예, 서리를 태양이 녹여서 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음, 신금이 해동되니 수생목하려고 세상에 지식인으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신금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어, 여기 있네요. 정화 만나는 거. 어, 신금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 어, 나의 이 가치, 남이 보는 나의 가치를 이 정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개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사주팔자가 못나면 포기를 많이 한다. 근데 이 신금이 이 신금이 정화를 만나고 임수를 만나면 제품을 파기해서 개량하고 재활시키니 AS와 같다. 그렇죠? 다시 재활시키는 거니까는 재활시키는 그런 환경적 직업적 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임수를 만나지 못하고 어, 정화만 신금이 만나면 꾸준한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아서 파기돼서 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남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꾸준하게 계량하는데, 그러나 임수가 없으면, 그죠? 없으면 사주팔자가 못나서 포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만나고 임수를 만나면 제품을 파기해서 다시 개량하고 재활해서 꾸준한 개량을 통해서 계속 바꿔가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계속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 속에는 이 정화가 굉장히 신월의 이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임수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임수가 없으면 일단은 무토라도 일단 있어야 돼요. 무토, 신정무에서 무토라도 있어야 이 정화가 신금을 바로 파기시키지 않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신금을 보호해서 또 다시 개량하는 또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은 품질 개선에 의한 상품 체계 확립과 같다. 그러니까는 완성품이라는 얘기죠. 가장 가치 있고 고가의 상품과 같다. 상품, 물건. 여기는 뭐 반도체, 물건에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금은 보석 반도체 아주 작고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신금이죠. 근데 이제는 이 신금은 체를 지키려면 임수가 있어야 돼. 임수. 이 신금의 체는 임수예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자기 체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자기 체를 지키죠. 이렇게 목생화로. 신금은 금생수로 임수가 있어야 체를 지켜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상생을 받음으로써 체를 지키는데 이 을목과 신금은 오히려 설기됨으로써 자기 체를 지키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자기 체를 지키려면, 자기 가치 있어지려면 무조건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수는 시장성이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능력 개발과 같다. 병화는 무슨 능력? 을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능력과 같고, 임수는 물건을 보는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잘 골라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유통을 시켜야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정화는 재생산업, 그렇죠? 전문성 효과, 재생산업 전문성 효과로 쓰인다. 다시 이 신금을 녹여서 다시 금생수로 재활용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든가 복구, 재생, AS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활용을 위한 관리 효과. 그러니까는 만약에 물론 신금은 무조건 임수가 체가 있어야 되니까 임수의 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화로다가 리모델링이나 복구, 재생 AS를 하려면 또한 이 무토가 또 임수를 어느 정도 견제를 좀 해줘야 또 이 정화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는 어떤 재생 역할을 하는, 활용 역할을 하는 이런 거에 관리 효과로 볼 수 있고요. 혹시 체가 없어서 신금이 정화만 있어서 이렇게 녹아서 쓸모없게 되는 것 경우에도 이 무토가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으로 저는 용도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은 대외 거래 관계 구성에 대한 업무 효과와 같다. 대외 거래 관계. 그러니까 봄에 개갑의 봄에 간목하고 그 다음에 신임이라고 하는 겨울의 간목의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간목은 겨울에 쓰이는 신임에서 쓰이는 간목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금의 물건을 임수가 이렇게 설계해서 유통을 시켜서
다시 수색목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때의 간목은 그 뭐랄까 물건을 사는 사람, 그죠? 매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외 거래 관계 구성에 대한 업무 효과라고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 당력인데 경금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신금은 품질 개선에 의한 상품 체계 확립으로서 완성된 물건인데 경금이 나와 있으면 이건 재생산, 새로운 생산, 재생산, 재개발 등의 신상품 생산 능력과 같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경험과 경력이라고 하면 간목은 재교육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신금이 완성품이라고 하면 경금은 재생산, 그 다음에 신상품, 이런 생산 능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 대신 개수가 나와버리면 원래 신금은 임수에 의해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유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생명력을 살리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의 신금은 물건으로서 쓰이지 않고 이 개수의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신금의 금생수로 쓰이기 때문에 계절은 겨울이라서 봄처럼 지혜를 전달하기보다는 뭔가 교육은 교육인데 영업 강사, 매니저, 창업 컨설팅, 마케팅 전략 이런 거를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거와 관계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업 강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 그쵸? 영업 교육을 가리키는 사람, 이런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영업적인 지혜를. 신금의 금생수,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질돼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자, 정화 대신 임수, 병화가 떴다. 그러면 정화는 재생산으로다가 전문성 효과, 그렇죠? 그래서 신금도 정화를 보면 재생산,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 자체는 또 이 자체가 재생산, 재개발. 근데 정화는 전문성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하는 재생산이라고 하면 경금은 새 상품, 새로운 생산품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병화는 정화와 상대적으로 재교육 산업 전문성 효과 여기는 재생산업 전문 효과 이거는 생산을 위한 거고 이거는 재교육을 위한 거고 재교육 산업 전문성 효과로 나타난다. 겨울의 병화는 그래서 치유나 노사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병화 같은 병화라도 봄, 여름의 병화랑 겨울의 병화는 쓰임이 다르다. 재교육 산업 전문성 효과, 치유나 노사 문제 이런 관계, 경영 경제 쪽에서의 연결되는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자, 무토는 희신인데 기신인 기토가 나오면은 이 무토는 임수라고 하는 바닷물과 정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화를 조절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활용하기 위한 관리 효과로 쓰였다면 기토는 임수하고 토국수를 통해서 이 기토는 제방 역할을 못하고 임수와 더불어 흙탕물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업망 구축 효과로 볼 수 있다. 영업. 흘러가는 거라서 유통. 임수와 같이 그냥 흙탕물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망 구축 효과. 기토는. 무토는 활용을 위한 관리 효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자. 간목 대신 을목은 간목은 대외 거래 관계 구성에 대한 업무 효과. 그러니까는 거래 관계를 성사시키는 그쵸 고객과 같은 거예요. 간목은. 근데 을목은 해외 진출 보부상 해운 택배 수송과 같다. 그래서 을목은 임수를 만나면 부목돼서 떠다니는 거죠. 여러 군데로 떠다녀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부상가, 해외 진출, 해운, 택배, 수송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신금의 용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당령의 희귀신 배합을 보면은, 자, 신금은 품질 개선에 의한 상품 체계 확립이며 제도적 규정과 제품의 성능에 맞는 상품 구성 능력이다. 상품이다 이거야. 근데 기신인 경금은 재생산, 재개발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신상품 생산 능력과 같다. 그래서 신금을 써야 되는 신금당령에서 경금이 있으면 뭐예요? 이런 쪽으로의 관계된 직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 재개발. 그렇죠? 신상품, 이런 것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시장성인데, 그래서 임수는 시장성인데, 이럴 때는 임수는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능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면 임수는 물건을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는 시장성, 팔기 좋고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선정하는 능력 개발이다. 그래서 각종 상품을 차입하고 또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시장 조사 능력과 같다. 임수는. 개수는 기신이죠. 그 상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이거는 지적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 개수는 직적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임수는 영업 능력, 경영 능력으로 쓴다면 개수는 지적 능력. 그래서 영업 강사, 매니저, 창업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의 분야에서 능력 개발을 그래서 능력 개발을 그런 곳에서 쓰는 능력 개발을 가리킨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개수는. 그래서 부서가 틀리죠. 같은 겨울에 그 신금 당령이라 하더라도 임수를 쓰면 영업 능력, 경영 능력으로 쓰는 거고 개수로 바뀌어서 기신으로 쓰게 되면은 기획 능력으로 바뀌는 거죠. 마케팅 능력, 창업 컨설팅 능력 이런 걸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거고 임수는 그 시장성 확보, 그렇죠? 물건 차입, 경영 능력 이런 걸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재생산업 전문성 효과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또는 복구, 재생, AS 등인데 사후 처리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성 효과이고 그 다음에 기신인 병화는 재교육 산업 전문성 효과로서 치유나 여가 활용, 노사 문제 등의 근로자 처우에 관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성 효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것도 배합이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배합이. 섞이면은 섞인 대로 또 찾아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 교수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 안에서도 청소를 하는 분과도 있고 관리하는 분과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그런 업무 보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회계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 기신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하고 매치되지 않는 분야의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이제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활용을 위한 관리 효과라면 기신인 기토는 영업망 구축 효과이다. 있겠죠. 임수에 의해서 같이 흘러가서 여러 분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각종 그 해외 영업망 구축 효과고 무토는 임수를 제방을 해서 관리 효과 그렇죠. 신금이라고 하는 물건이 물에 빠져서 쓸모없이 만들거나 정화에 의해서 녹아서 쓸모없게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효과와 같다. 이 무토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죠. 자, 간목은 입찰,
납품, 영업 등을 통한 대외 거래 관계 구성에 대한 업무 효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결국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 자, 을목은 귀신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바다에 이렇게 구목돼서 떠다니는 을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보부상, 해운, 택배, 수송 등의 기동력 구성에 대한 업무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귀신이 섞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글자 당령에서 시신배합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전문성으로 가면 되고 귀신 배합이 섞여 있으면 그 원령의 그 분야에서 원령이라고 하는 그 환경, 직업적 환경 안에서 어떤 그 귀신의 그 역할에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또한 그 적성 내지는 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임수의 용도입니다. 임수. 자, 임수의 용도는 해자월령이에요. 그쵸? 해월과 자월, 대설까지 45일간 이거는 임수가 당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중에는 무, 갑, 임이 있죠. 지장간에. 무, 갑, 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학적 용어로 임수는 수이기 때문에 정신이 되고 개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용어로 임수는 먼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거리와 시간으로 먼 것을 뜻합니다. 명리학적 용어로는 왕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통이죠. 그렇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임수를 장소적으로 보면 국경이나 어떤 경계선을 가리켜요. 그래서 세계는 다 대서양, 태평양 등등 우리는 동해안 이런 식으로 국경과 경계선을 가리키기도 한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운은 추운 기운이다. 임수, 한한 기운, 추울 한자. 그 다음에 오행의 용도는 모으는 거다. 응축 이렇게 모아서 동글동글하게 계속 기운을 양기운을 자꾸 안으로 작게 수렴시키는 그런 운동성이니까 모은다. 응결된다. 저장의 뜻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수가 책을 출판한다면 그래서 백과사전을 낸다. 왜냐하면 다 이것저것 다 모아서 그렇죠? 모아서 한 가지 전문성에 대한 책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만드는 아마 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전의 자료를 모으려면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할 때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이 백과사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금생수, 경신금의 금생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 이게 입력이 돼서 임수가 넓고 광의적으로 넓고 어쨌든 깊고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임수는 거래하다. 그죠? 모아서 넘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임수는. 유통으로서 왔다 갔다 거래도 하고 또 모아서 또 이렇게 넘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에요. 임수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경금을 만나서 금생수가 되면은 이런 경금의 기술이나 재주 재능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금생수로 이렇게 임수가 모으니까 경금의 금생수로서 이 경금을 모으는 거죠. 경금은 기술, 재주, 재능이니까 이런 걸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협회라든가 야구협회 이렇게 모아서 단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임수가 경금을 만나서 금생수하는 거고 근데 임수가 모기는 모으는데 신금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술, 재주, 재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물건을 모으는 거예요. 상품과 물건을 모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로 의료기 납품협회 같은 협회라도 모으더라도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거래하려면
그래서 거래 환경이나 조건 등이 필요한데 거래 환경이나 조건 등이 필요한데 무토가 있으면 상대 요구 조건에 충족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상대한테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활용 효과니까. 근데 기토는 내가 필요한 충족 조건에 맞아야지 거래를 한다는 거죠. 기토는. 그래서 기토는 나의 필요 충족 조건에 맞게 거래하는 것이다. 무토는 상대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잘 팔겠어요. 무토를 쓰는 사람이 더 저기 장사나 그다음에 뭐 영업이나 이런 걸 더 잘하겠죠. 왜 상대한테 맞추니까 상대가 뭘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파니까. 근데 기토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 꼭 받아야 돼. 뭐 상대가 뭐 돈이 있든 없든 상대가 이걸 가치를 알아주든 말든 내가 딱 정했으면 그 선이 돼서 내가 만족을 해야지 이게 거래가 성사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토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임수가 무기토로 배합이 되면 그 무토도 있고 기토 다 있으면 우선 내 처신을 먼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신에 맞게 경금 신금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무기토가 섞여 있으면 상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선 나한테 맞춰보고 그리고는 저기 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금 신금을 이렇게 수용해서 이거를 모으는 거죠. 우선 내 마음에 들어야 우선 내 처신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뭐 기술을 모으든 물건을 모으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경신으로 배합이 되면 내 가치를 먼저 보는 것이니 그죠? 어떻게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나의 가치를 배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임수는 무토, 기토를 모두 쓴다. 그냥 그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당령은 그래서 거래 대상자를 상대로 고객 관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업무 유형으로는 거래처 관리, 고객 관리, 영업점 관리 등의 대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다. 임수는. 이에 필요한 광고나 홍보, 그렇죠? 영업 판매, 마케팅 전략과 도로, 유무선, 선로, 외교라인, 전달수단, 물류 등의 상호관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업무이다. 업무를 한다면. 원래는 이게 시장성이고, 그죠? 시장성인데, 이게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이런 부서나 이런 거에 관계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와 관계되는, 외교라인, 전달수단, 물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직장인이 임수가 있으면, 보통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임수의 용도와 활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는 거래, 그쵸? 영업, 판매 등의 경영 능력, 영업 관리 임무라는 거죠. 영업 관리 업무. 영업 관리 업무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는 활용이죠. 근데 이제 용도가 아니라 이게 체죠, 체. 금생수. 임수는 신금이 체예요. 체. 그래서 임수가 체를 지키려면 신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활용 용도는 뭐냐면 이 물이 계속 이게 흐르려면 신금에 금생수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흐르기 위해서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흘러서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상품 가치 전달 능력이다. 여기에서 신금은 상품. 이게 상품인데 임수랑 배합이 되면 상품 가치 능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화는
반품, 반송, 중고, 재활용 전문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유술 해자 원령의 신금은 상품인데 정화를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재생산이나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AS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AS 같은 경우에는 반품 들어오는 거고 좀 그다음에 반송이 들어오는 거고 또는 내지는 신상품이 아니고 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화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임수당령에 신금을 쓰긴 하는데 정화가 있으면은 이런 부서나 이런 거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게 나한테 잘 맞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백화점과 같아요. 항만이나 거래소와 같다. 이 무토는 그러니까는 이 임수의 이 바다 유통을 시키는 곳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있어야 되는 곳 이게 무토인 거죠. 무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건 임수는 유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토는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저장해 놓은 곳이니까 백화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 뭐 항만이나 또는 임수로 유통되기 전에 거래소와 같은 것 이런 것들로서 활용효과 무토는 그 다음에 간목은 고객 관리 또는 거래처 관리 그렇죠? 고객 관리 네. 거래처 관리 그 다음에 신입생 교육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부상 어, 신규 사업 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은 어쨌든 음, 어, 거래자와 같으니 거래처와 같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인데 내가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된다는 거죠. 임수에 간목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이 임수당령은 물질적인 거, 경영적인 거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 정화, 무토, 간목을 이렇게 다 갖추고 있으면 상당히 뭔가 능력이 경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몸값이 높은 사람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5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상품 가치 있어도 정화가 있어도 다시 재생산, 재활용, 전문성 효과로다가 다시 큰 그러니까 뭐 새 상품을 만드는 거면은 뭐 뭐야 기계 설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지만 정화 신금으로서 재활용 전문 효과로서 중고품을 그냥 물건 상품으로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손질해 갖고 다시 반품하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이 이렇게 항상 간목이라는 고객이 이 사갈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실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신을 보겠습니다. 자, 기신은 임수 대신 개수가 있다. 그러면 대외 교류에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적 교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개수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는 거래를 하더라도 임수는 물건을 거래하는데 이 개수는 무슨 거래를 하냐면은 지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적 거래. 뭐 음원이라든가 뭐 예술 문화에 관계된 거, 뭐 이런 여러 또는 뭐 기술, 에, 뭐 어, 기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는 거죠. 이 개수는 왜냐하면 환경이 이미
해자월의 임수당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수 기신을 쓴다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개수를 쓰는 거니까 유통은 유통인데 지혜를 유통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금은 신금은 상품으로서 상품가치 전달 능력이에요. 신임으로서. 근데 경금은 이렇게 상인의 연합회 등의 조직 구성 능력 개발이에요. 조직 구성 능력 개발. 여기는 상품가치 전달 능력이라고 하면 경금은 상인의 연합회 등의 조직 구성 능력 개발인데 그리고 이것이 또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직들이 계속 이렇게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임수를 통해서. 그래서 퍼져나가더라도 그 연합회가 자꾸만 더 퍼져나가면서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정화는 반품, 반송, 중고, 재활용 전문 효과라고 하면 병화는 이거는 물건을 반품, 반송하는 건데 이 병화는 사람을 반품, 반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에 대한 상담 및 압력단체, 권익보호 등의 교정 전문 효과로 나타난다. 병화를 쓴다는 거는. 그래서 해월에서 정화 대신 병화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정화는 물질, 병화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화는 살리는 기운으로서 이렇게 뭔가 권익보호, 그렇죠? 압력단체에 대한 권익보호 등의 교정 전문 효과 이렇게 보면 되고 무토는 백화점, 항만, 거래소와 같다면 기토는 가맹점과 같다. 지점이나 가맹점. 그러니까는 한 곳 본사가 있으면 여러 곳에 가맹점과 지점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유통이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나가듯이. 그래서 가맹점, 분점, 프랜차이즈 등의 영업망 구축 효과로 볼 수가 있다. 기토는. 그렇죠? 무토는 한 곳에서 거래하는 거라고 하면 기토는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을 또 효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더 오히려 실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간목 대신 을목이 있으면 이거는 간목은 거래처 관리 신입생 교육이나 고객이거나 고객 관리라고 치면은 을목은 해외로 이렇게 떠나는 거니까 파견, 구계지, 유학, 이민, 항공해운 등의 외주 업무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등의 외주 업무 효과.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임수당령의 희귀신비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는 거래, 영업, 판매 등의 경영 능력이자 영업 관리 업무를 가리킨다. 그렇죠? 영업 관리 업무. 관리 업무를 가리킨다. 그 기신인 개수는 대외 교류에 필요한 고전, 종교, 철학, 언론, 출판, 문화예술 분야의 지적 교류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신금은 설명이나 강의, 판매, 광고, 홍보 등을 통한 상품 가치 전달 능력을 말하고 상품 가치 전달 또는 도구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전달 능력, 상품 가치 전달 능력, 광고 홍보 능력, 제품을 이렇게 판매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능력이 된 거죠. 경금은 상인의 연합회, 공동관계 등의 단체 구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한 조직 구성 능력 개발과 같다. 경금은. 그래서 신금은 실질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판매, 광고, 홍보 효과라고 하면 경금은 조직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조직 구성 능력 개발과 같다. 이렇게 다 물질에 관계된 거죠. 목적은 방법만 틀린 거예요. 신금의 방법과 경금의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는
반품, 반송, 중고, 재고 또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용 전문 효과다. 그러니까는 임수당령의 경영자가 신금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것을 정화가 있어서 재활용 효과다. 그러면 노인도 재활용해야 되고 장애인도 재활용해야 되겠죠. 뭐 재활용하는 거는 뭐 병원도 있겠죠.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가복지 이런 것들에 관계된 업무나 일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돼도 괜찮겠죠. 그런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대신 병화는 귀신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살리는 거니까 정신, 심리, 불안 등의 압박감과 사회 부적응에 대한 상담, 조율, 인도 편집, 압력단체, 권익보호 등의 교정 전문 효과, 컨설팅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병화는. 그래서, 정화 대신 병화로 쓰면 병화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제 여기에도 저는 또 이제 방법이 있겠죠. 임수당령인데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수국화로 꺼질 확률이 있죠. 그걸 당해서. 이럴 때는 배합에서 간목이 있었잖아요.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사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분야의 그런 업무를 맡거나 경영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화기제가 되는 거예요. 수화 간목을 통해서 수화기제가 되는 것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백화점이나 항만, 거래소 등의 터미널 구축에 대한 효과를 얻는 교감 능력이에요. 무토는. 그래서 무토는 백화점, 항만, 거래소, 그렇죠. 바다를 끼고 이렇게 시장과 같은 거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거래소와 같다. 무토는. 그래서 그런데 기토는 지점, 가맹점, 분점, 프랜차이즈 등의 영업망 구축 능력과 같다. 기토에 의해서 임수에서 기토를 이렇게 쓸려 나가니까. 근데 무토는 임수를 딱 제방 역할을 해서 그 경계선을 딱 두고 여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낸 다음에 바로 임수로다가 유통이 되게 만드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네요. 자, 간목은 고객 관리, 거래처 관리, 신입생 교육, 그렇죠? 신입생 교육과 같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구상 등 후계자 양성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금생수 했어요. 금생수 했는데 정화로다가 이 신임으로 얼어붙은 임수를 흐르게 만들어서 자기 가치를 이제 유통시키고 그리고 무토로서 그렇죠? 무토로서 임수를 조절해서 신금이 빠지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간목까지 만나야 이것이 이 신금의 가치 그쵸? 물건을 전달하든 지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마지막에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이것들을 수생목으로 이 물건을 사가야만이 이게 저는 끝나는 거니까 얘가 고객이에요. 결국 간목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목은 고객관리, 거래처 관리와 같다. 업무가 처해질 업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신입생 교육과도 같다. 여기서는 봄의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학생이지만 이미 겨울은 성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목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신입생 교육과 같은 거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구상과 같은 거고, 또는 이제 키워야 될 것, 그래서 후계자 양성, 그렇죠?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목은. 그 다음에 귀신인 을목은 이거는 저 간목에서 이미 벌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수를 만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떠다니는 거죠. 부처처럼. 그래서 파견, 그다음에 국외지사, 유학, 이민, 항공과 해운 등의 외주 업무 효과를 뜻한다. 을목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팔품, 그러니까는 12지지를 45일씩 12달을 45일씩 해서 12달을 8개월로 나눈 거죠. 8개로 나눈 거예요. 45일씩. 그래서 나눈 것은 그 근본은 지장간에 있다. 그 지장간은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이 그 45일씩 딱 그 기운이 딱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맺혀 있는 것을 원령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8개로 나눈 팔품을 맺혀 있기 때문에 월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걸 당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8개의 당령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그 8개의 당령이 뭐냐?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진 그 기운의 월에 이게 이제 임무와 업무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원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월령용사지신. 그렇죠? 월령용사지신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게? 월에는 명령이 있다.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 있다. 용사 뭐예요? 이거는 일사자. 일로서 써야 될 그 근본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월지지장간에는. 그게 월령용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지신이다. 지신은 뭐예요? 이거 신은 음양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령에는 용사가 있다. 뭐하는 용사? 내가 음양오행으로 써야 될 음양오행을 일로서 써야 될 용사지신이 이 월령에 있다는 거고, 지금 당령은 하늘에서 부여한 이런 월령용사 지신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당령 8개를 딱 나누어서 하늘에서 뿌려진 수화 목금의 그 음양 수화 목금 4개를 음과 양으로 나누니까 8개가 된 거잖아요. 이 8개를 살펴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팔품에서 어떤 당령을 갖고 태어났느냐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주의 배합이 이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이 5가지가 배합이 연결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최소한 그 당령의 본체를 지킬 수 있는 그 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조화를 이루었다 해서 자기 당령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것이 뭐예요? 개수당령은 체가 뭐였어요? 얘는 체가 신금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조화만 봅시다. 그 다음에 간목당령은 체가 뭐였어요? 개수였어요. 개수. 그래서 간목당령은 수생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을목이었죠. 자, 을목은 체가 뭐였냐면 이게 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목생화로 병화가 있어야 내 체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병화가 체이다. 을목은 꼭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병화는 을목의 목생화로 자기 체를 지킨다. 그래서 을목이 체이다. 네, 나의 용을 지켜주는 체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었죠. 이 정화의 체는 뭐예요? 이것도 을목이죠. 을목. 그렇죠? 을목의 목생화다. 그래서 목생화로 체를 지켜야지 이 정화가 화급금을 할 수 있다. 용을 만나서 경금이 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수 간목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뭐예요? 경금이었어요. 경금. 경금의 체는 뭐예요? 경금의 체는 화생토 토생금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정화예요. 정화의 화급금이죠. 이게 경금의 체예요. 경금은 이 정화가 없으면 경금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금이 경과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의 체는 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화다. 그 다음에 경다음에 뭐예요? 신금이죠. 신금은 토생금이 아니고 금생수, 임수가 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금은 참기운을 만나야 자기 체를 지킬 수 있다. 이것도 설기된다. 그래서 설기되는 것은 뭐예요? 이 을목, 을병하고 신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수는 여덟 번째죠. 임수는 신금에 금생수가 있어야 임수가 체를 지킨다. 임수는 유통으로 상품을 가지고 팔러 나가야 자기 역할을 흘러서 다 하는 건데, 신금이 없다는 것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의 체는 신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당력마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체는 꼭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운에서 오는 거를 쓰더라도 이 체만큼은 원국에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 업무 능력을 정도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것을 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